예, 투자자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과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를 보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다들 화들짝 놀란 상황입니다. 다우가 3%, 나스닥이 4%까지 급락 추락한 상황인데요. 예, 오늘 또 긴급 진단으로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글로벌 특별히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귀한 시간 아침에 내주셨어요. 다들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이유 자체가 뉴욕 증시 급락이 표면상으로 미국의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이 빠르다 이것 때문인 건데요. 예. 국채금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오르는 걸까요? 단기적인 이유로 보면 역시 그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 우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분이 최근 이 중립금리가 아직도 미국은 중립금리에 가지 못했다. 그러게요. 네. 그 말이 시장 쇼크를 준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자, 미국은 국채금리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러는데 국채금리는 왜 폭등하느냐? 국채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좀 예정이 됐던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영향을 받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최근 한 2, 3년간 미국의 경제 흐름을 좀 뚫어지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 부시 대통령 때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면서 글로벌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상당히 많이 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런 상승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경제 이론대로라면 거의 99%의 경제학자들은 그 상태에서는 안정화 정책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경기 부양을 아주 대대적인 부양책을 썼죠. 그게 이제 법인세 인하 카드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이 기업들의 수지, 세금을 깎아주니까 법인세가 적어지니까 법인세 세후 당기 순이익은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제 미국 내부 재정을 들여다보니까 세금이 안 그친단 말이에요. 안 그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덜 걷고 있어요. 덜 걷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써야 될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문제도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미국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거기다 인프라도 써야 되고 그 밖에도 지금 미국이 써야 될 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내년, 내후년으로 오면 엄청난 재정 적자로 야기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국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물론 미국 의회가 국채 실링을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 국채가 대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거시경제적 기조가 있는 차에 그러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오르고. 그런 차에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또는 중립금리가 아직도 못 갔다. 이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불을 끼얹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 금리가 사실 오르게 되면 장기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추세이긴 한데요. 최근에 10년물 중심으로 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략 그러면 조금 지금 멈추는 듯한데요. 장기 금리가 국채 금리가 좀 멈추는 걸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롱텀으로 보면 약 우리가 경제학에서 롱텀이라면 1년 단위로 그러는데 1년 그보다 좀 더 많이 1년이나 2년 반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아주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약 한 5번, 6번 정도 현재 예고된 것마도 더 남아 있고요.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중립금리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까지 가려면 약 한 3.5 정도 %까지 좀 가야 돼요. 기준금리가 3.5% 간다. 이러면 국채금리가 5%, 10년짜리 기준으로 5% 이상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속도가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반응을 주면서 한번 정권 시장에 국채 금리가 쇼크를 줬다가 네. 또 상당 기간은 완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올라간다 이죠. 사실 이 국채 금리 쇼크는 금년 2월 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3%를 돌파를 했던 거거든요. 3% 돌파를 했다가 그 이후에 국채 금리가 매우 낮아졌죠. 이건 미국 재무부가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처를 취했는데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1월 달 상황으로 돌아간 거다 이겁니다. 지금 주가가 일부에서는 많이 폭락했다고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 이 1월 달 상황에 비하면 지금 2월 달 이후에 지금 최저인데 1월 달에 폭락한 상황에 보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겠지만은 뭐 근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암초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디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일각에서도 거의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이것은 주가 폭락으로 가는 대몰락의 과정의 신호탄이 아니라 디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조정이다. 그래서 팍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팍 올랐다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1월 초 쇼크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미국 경제나 적어도 1년 이내에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몰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지금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해주신 상황이고요. 사실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소위 이제 그 스프레드가 있어야 경기가 괜찮은 거거든요. 예. 단기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 못 올라가서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사실은 경기의 그 불황 시그널로 읽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단기적으로 사실 과민 반응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고요. 1말 2초 때 1월에 사실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기술주 뭐 혁신도 있고 좋은 건 아는데 너무 과하다. 예. 그런 얘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그 밖에도 몇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조금 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기술주가 하락하는 데서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네. 있죠. 첫 번째는 그동안의 IT 주가가 약 한 2, 3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른 반사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하락세를 당분간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특히 금년 초만 해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워런 버핏은 오히려 주식을 사들어갔죠. 결과적으로 2월 달 이후에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술주가 떨어지는 것은 최근에 인텔을 비롯한 그 반도체 칩 생산의 그 시장 수요를 못 맞추는 그런 문제, 이 기술 시장의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죠.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핵심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 애플의 각종 기기들에 중국이 스파이용 칩을 장착해놨다. 이게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화웨이라든지 통신 쪽도 지금 다 막고 있단 말이죠. 결국 미국, 중국이 전쟁이 터졌을 때, 전개전쟁이 때 마지막에 군사적으로까지 미국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끝장이다. 이래서 미국의 군대 무기의 자동화, 특히 전자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통신업체 진출까지도 다 막고 있는 이런 중국 통신업체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애플에 스파이 칩이 장착됐다라는 폭로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멘붕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IT 관련 제휴를 완전히 끊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산 기지가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네. 판매처도 중국에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애플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여부에 따라서 기술주는 예. 반등의 여지도 있고
좀 플락추에이트할 변동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그동안 흘렸던 것은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건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정보 유출이나 이런 데 대한 그 신뢰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 의한 그 스파이칩 문제가 이게 블룸버그에서 보고했나요? 우리도 사실은 얘기가 됐는데 저도 이게 뭐냐 무슨 뭐 첩보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정말 팩트냐? 일단 그 관련 업체들은 애플이나 아마 뭐 마이크로소프트 몇 군데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일 없다고 있어서 근데 이게 상당히 그 국제 문제를 보는 분들은 심각해질 수 있다. 그 말씀하신 미중 간의 이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IT들의 그 제품의 그 연결고리 사슬이 끊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군요. 예, 그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진실은 무엇인지. 예. 저기 황화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황인종이 세계를 다 말아먹을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 유럽 백인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다 하는 게 독일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 칭기스칸이 서양을 정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양 사람들 한 구석에는 황화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번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과 전쟁을 하는 그 이유도 중국을 때리게 되면 표가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크다 이죠.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 때 길거리에서 이래 그 K 스트리트나 이래 돌아다니면 간혹 가다가 흑인들과 이래 조우를 해서 욕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욕이 이 차이니즈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욕인 줄을 모르고 저는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밝히는 아주 총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차이니즈고 미국은 실제로 서부 지역이라든지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을 때도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이제 무역 수지 적어도 실물 경제에서는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딱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아직도 튼튼한 부분은 두 가지 요소로 보죠. 하나는 금융, 그리고 하나는 바로 이 IT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금융도 위에나 국제화해가 서서히 지금 따라옵니다. 위에나 결제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IT 문제 하나만은 지금 미국이 세계 IT를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협력 형태로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중국 기업이 미국 IT 기업을 M&A 하는 거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이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철철 흘러넘치는 무역 수지 흑자로 해서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중국으로부터 M&A 자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돈을 다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주의 지금 재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금 마비 상태에 왔다. 이런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다가 스파이칩이 맞물리면서 야 이거 전자주가 IT가 한번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중 전쟁을 하면 중국이 미국 IT를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일체 안 산다. 또는 그 부품을 안 산다든지 또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안 산다. 이럴 때는 사실상 멘붕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회사라든지 전기차 회사 같은 거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술주에 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 회사 자체가 경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돼서 그래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술주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중국도 엮여 있고 중국의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1년 후에 물러나겠다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한편에서는 멋있다 이 양반 그랬는데 사실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속내가 또 그게 아니고 뭐 잘 우리가 얘기만 알면 들을 만한 중국의 이인자가 사정하면서 연관돼 있어서 뭐 주식 내놓으라 물러나 뭐 이런 복잡한 얘기까지 좀 많습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기술주는 어쨌든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은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주가 예측에 그러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뭐 이 대공황의 전조다 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간다 하는 것으로까지는 확실하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은 단기 효과고 네. 결국은 이 경제의 내실입니다. 경제의 펀다멘탈이 중요한데요. 경제의 펀다멘탈이 좋다면 일시적으로 지금 저 수급이 예를 들어서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곧 수습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장률이 3%를 오락가락 좀 더 넘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실업률은 지금 3.8%, 3.7%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네. 골디락스.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먹기 좋게 따뜻한 그 고메 죽처럼. 네. 펀다멘탈에 지금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 걱정이 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자기 능력껏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펌프를 많이 기름을 많이 부었단 말이죠. 단기 성과, 중간고사, 중간 시험, 중간 투표 네. 이런 거를 의식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화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물가가 기업의 경영을 국가 경제를 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 일각에서는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과의 차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접근 안 해도 물가 지표 하나만 보면 지금 오늘도 제가 이 아침에 밤새 쭉 주가를 지켜봤는데 주가가 개장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쭉 떨어지다가 어디서 가장 많이 떨어졌느냐 그 순간을 보면 미국의 PPI 지수라고 생산자 물가 지수 딱 발표될 때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PPI 지수가 물가 지수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단 말이죠. 미국의 물가가 억제 목표가 2% 아닙니까? 물론 PC 물가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걸 보니까 채권금리는 국채금리 오를 것이다. 국채금리가 폭등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연이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매일같이 오른다기보다도 좀 흐름을 탈 것이다. 그러면서 조정은 겪을 것이지만 펀다멘탈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기는 이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이랑 오늘 미국 증시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했고요. 뭐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는 어디서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뭘서 이렇게 이런 얘기는 뭐 맞지 않아서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한국 경제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오늘 상황들 단기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지 한 1분 정도만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최근에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해서 일주일 내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멘붕 상태입니다. 한국 주가가 왜 떨어지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내 지금 한국 경제 요인이 있고 세계 경제 요인이 있는데 적어도 세계 경제 요인 오늘 특히 미국 주가가 빠지게 된 그런 요인에서는 크게 한국 경제에는 영향받을 것이 없다. 특히 지금 신흥국 그 주가가 또 신흥국 증시 환율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미국이 무너지는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다르고 과거에도 신흥국 증시가 무너졌을 때 한국 증시는 조금 추락하다가 오히려 안전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시각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지금 디클라인하고 있다든지 남북 경협을 하면 경협주의 뭐 인센티브도 있지만은 그에 대한 그 경제적 리스크와 부담이 많이 크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아무튼 어저께 밤사이에 뉴욕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부활해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급진단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말씀 나눴고요.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